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서울 마포에 있는 깨비도령입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촬영하시는 거잖아요. 그동안 왜 촬영 안 하셨어요? 제가 사실은 요새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계셨냐면 항상 개띠, 돼지띠들이 잘린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찍었는지 지금 기록을 제가 못 보고 있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지만 뒤편에 있는 분들을 2020년 하반기를 제가 아마 공수 준 내용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저도 너무 일도 많았고 추석 연휴기도 했고 그래서 유튜브가 잠깐 쉬었는데 앞으로 또 연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유튜브가 올라갈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오늘은 이제 2020년이 거의 다 갔잖아요. 네. 사실은 이걸 보시는 분들은 요만큼 정도는 본인의 촉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궁금한 게 2021년에 내가 조금 괜찮아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2020년은 이제 10월, 11월, 12월 그래서 하반기 딱 3개월 남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들이 하고 계시는 일들을 잘 마무리를 하시는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 이 기간 안에 본인이 큰 결정을 내려야 한다. 예를 들면 요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이제 힘들게 장사하시는 분들은 문을 닫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걸 고민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개인적인 상담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대충적으로 큰 점사를 볼 때는 2021년 거를 봐드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년이 신축년이라고 소해해거든요. 그래서 올해 너무 힘들게 지나오신 분들이 내년을 많이 기대하시고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저는 쥐띠 여러분들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쥐띠 여러분들을 특별히 좋아하는 건 아니고, 물론 좋아요. 물론 좋아하지만 애착을 가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쥐띠 여러분들이 항상 첫 해잖아요. 그리고 올해 쥐띠 여러분들이 경자년에 정말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자기 띠에는 원래 사람들이 나 올해 내 이제 띠가 오고 60갑자 중에 내 띠가 오고 그러면은 되게 신나하는 것도 있고 내가 좀 잘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천재지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온 전 세계 사람들이 힘드니까 어느 정도 가만히 하고 넘어가는 거지, 이게 다른 사람은 안 힘든데 나만 이런 상황이었다 그러면 정말 우울증 빠지실 분들이 너무 여럿 보이셨거든요. 근데 어쨌든 온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빨리 이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고, 21년도에는 우리 쥐띠 여러분들이 어떤 기운이 있을지 좀 봐드리려고 해요. 처음에는 이제 병자생 여러분들, 96년생 여러분들이에요. 내년에는 26살이 되는 우리 병자생 여러분들, 올해도 직업적인 안정이 된 건 아니에요. 이분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다거나 자리가 안정이 잘 되어서 나 여기서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랑 맞지 않는 직업이고 내가 지금 나는 더 좋은 직장을 가고 싶은데 못 가시는 분들도 있고, 병자생 여러분, 내년에 26대는 병자생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게 지나가는데, 내년에도 직업적인 안정이 조금은 힘들 수가 있어요. 물론 이분들이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취직이 잘 될 수는 있거든요. 취직은 본인이 원래 회사는 일해보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일을 했는데 나는 여기가 괜찮은 회사인 줄 알고 지원을 해서 나는 머리도 좋고 스펙도 되고 됐는데 마음에 안 맞는 경우가 있어. 인간관계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 병자생 여러분들은 인간관계를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회사 안에서나 아니면 회사 밖에서 그냥 자기 지인들, 친구들, 선배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데. 사람이 살 때는 물론 자기 혼자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잘 살아야 또 본인도 복을 받고 그런 거거든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면 내
최측근들, 지인들을 부자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사람을 나중에 부리게 된다면, 사장이 된다면 아래 직원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면 그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해서 이 사장을 더 큰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뭐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직 어린 나이라 좀 이해하시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주변 관계들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말도 조심하셔야 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병자생 여러분들의 그 또 이 20대 여러분들은 애정의 운도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고 네, 연애운 중요하죠. 연애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뭐 모쏠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귀었다 헤어졌는데 아 내가 그 남자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너무 그리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년에 26세가 되는 신축년에는 병자생 여러분들이 인연의 합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사귀었던 남자랑 오래 만난 이제 애인과 헤어지는 수도 있고, 절친한 친구랑도 등 돌리고 절교라고 하죠. 이제 안 보는 사이가 될 수가 있고, 애인들도 굉장히 잘 깨질 수가 있어요. 잘 사귀었던 애인들도. 새로운 만남들도 조금은 보이지만 짧게 지나가는 연애가 굉장히 많은 한 해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병자생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워낙에 인물이 출중하신 분들이 많아서 사실 인기가 좋은 분들이 많거든요.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되고, 37살, 이제 내년에는 38살 되는 갑자생 여러분들, 올해 하반기 쪽에 본인이 이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장사를 꿈꾸는 분이시라면 아직 2020년이 지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성주에 운이 있는 해거든요. 이때 운맞이를 잘 하시면 내년이 되게 좋다는 거는 미리 말씀드리고 갈게요. 내년에 38이 되시는데 갑자생 여러분들은 집안에 굉장히 경사가 난다 그래요. 식구가 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혼인을 해서 뭐 배우자를 얻게 된다든지 아니면 애기가 잉태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안에 그런 경사들이 조금 있는 해고요. 금전의 운에 대해서 갑자생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되게 나쁘지가 않아요. 갑자생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시면 사실 뭐 노력이 100인데 한 70 정도 내가 얻었다, 내 생각에, 그러면 사실 요새 세상에는 다행인 거예요. 되게 요새는 100을 노력해도 20도 못 가져가는 세상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맞아요. 20도 못 가져가는데 내가 많이 노력했지만, 물론 노력에 막 흥할 만큼, 기분이 좋을 만큼 많이 가져가지 못해도 7, 80 정도 건지면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갑자생 여러분들은 금전의 재수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이동을 하시면 되게 좋다고 그래요. 신령님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년 한 해에 집에 터를 옮긴다던가 아니면 내가 뭐 장사를 하고 있던,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이 큰 터를 한번 옮기고 나면 그 새로 맞는 터에서 또 재수를 볼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갑자생 여러분들은 이동을 한번 내년에는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9 임자생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50이 돼요. 50이 되는데 임자생 여러분들한테는 이거 지금 뽑기 전에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 죄송한 말씀이지만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제까지 노력했던 것들을 다시 재정비해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셔야 되는데, 뭐 장사를 업을 바꾸지는 않더라도 초심으로 이제 돌아가셔서 정말로 나는 다시 시작하는 거다라는 마음을 내년에는 꼭 먹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50이 되시는데 사실 이제 금전을 많이 모아놓으신 분들보다는 아직까지도 다시 모아야 되는 분들이 많이 보이시거든요. 이분들은 내년에 사기 너무 조심하셔야 돼요. 사기요? 네, 사기. 금전에 손재수가 있다 그래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임자생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금전에 손재수가 있다는 말은 본인이 어디다가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의 금액이 잘못된다던가, 아니면 주변 지인들이 야, 이 땅 되게 좋은 땅이래, 뭐 아니면 뭐 이 오피스텔에 투자하면 뭐 금방 뭐 투자금이 막 몇 배로 막 이렇게 올라온대. 이런 거 정말 내년에는 너무 위험해요. 임자생 여러분들한테. 물론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잖아요. 얼마를 투자해서 내가 그 이상의 부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건 너무 좋은 일 같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생각해 보시기에 이건 100%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본인의 운기가 안 따라주면 그게 바로바로 금전에 좋은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당하신 분들도 뭐 50세 정도 살아보시면 어느 정도는 이제
당해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번 당하시지 마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니까 투자는 굉장히 금물이라고 그러고 사기수가 들어오시니까 이럴 때는 주변 지인들한테 돈 빌려주는 것도 큰 사기예요, 이런 건. 그러니까 금전 거래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한 해로 보입니다. 아, 선생님. 네. 그 혹시 이제 50대 되시는 분들 자녀운이 자녀의 운. 네,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50세가 되신 분들이 보통 그냥 많으신 분들이 한 20대 정도의 자녀들을 두고 있잖아요. 사실 막 자녀 때문에 막 신난다 이런 말을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공수를 드리기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임자생 여러분들도 자녀분들이 또 잘 되는 게 하나의 큰 덕이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자녀분들이 큰 취업을 한다거나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효도를 한다거나 아직 이러기엔 조금 이른 시간 같고요. 다른 뭐 건강의 문제나 이런 건 크게 걱정하실 게 없는데 자녀의 취업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되게 소갈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보이셨어요. 그러면 뭐 60% 이상의 분들이 자녀 문제로 조금 속을 썩인다던가 우리 자녀가 여기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분들도 각자의 사주팔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점을 좀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62 경자생 여러분들, 내년에 경자생 여러분 62 되시는 분들이에요. 경자생 여러분들도 아직까지도 사회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직까지도 경제활동을 하시고 장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본인이 어디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소일거리라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년에 그것만 딱 미리 말씀드릴게요. 내년에 집을 짓는다던가 집을 사신다거나 이런 계획을 가지실 분들은 동토나니까 정말 큰일 난다 그래요. 그걸 해놓고 나서 되게 몸이 아파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경제생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건축을 뭐 본인이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내 문서로 된 집을 하나 뭐 전원주택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산다든지 이런 거 되게 위험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경제생 여러분들 사업에서는 재수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상반기에는 올해보다 아주 조금 미묘하게 좋아지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하반기에가 더 훨씬 더 좋은 운이 있거든요. 올해 환갑 성주 운이 들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직 하반기 2020년 하반기 넘어가시기 전에 성주 운을 받으실 수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받으셨으면 이제 또 말년이 굉장히 편하게 넘어가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팁으로 알아놓으시면 너무 좋죠. 건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경자생 여러분들은 내년에 그렇게 크게 뭐 큰 암이 걸린다거나 큰 병 이런 것보다는 자잘한 병들이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뼈가 다친다거나 뭐 머리가 너무 아프다던가 큰 병은 아니어도 병원을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으신 분들이 이 경자생 여러분들이에요. 62세가 되면 물론 이거는 뭐 점이 아니더라도 나이가 있으니까 여기저기 아프지 뭐 저런 얘기를 하실 분들도 보이시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뭐 이빨을 빼야 돼서 뭐 이빨이 깨진다거나 뼈가 좀 금이 간다거나 큰 병은 아니더라도 병원을 꼭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분들이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이 많이 보이셨고 그리고 경자생 여러분들도 자녀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요새 코로나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사셨던 세대와는 굉장히 다른 환경이고 금전에 대한 부분들도 자녀들이 좀 잘 벌어야 되는데 하는 걱정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집안에는 크게 안 좋은 우환은 없어요. 안 좋은 우환은 없어도 또 막 재수 보는 일이나 크게 좋을 일은 또 없습니다. 집안에 그냥 잔잔하게 큰 사건 사고 없이 잘 넘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실 것 같아요. 또 하나 정말 이거는 안 드리려다가 드리는 공수인데 이분들도 혼자 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혼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사별을 했다든지 이러시게 외로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도 인연에 합이 들어오는 해운이기 때문에 좋은 귀인을 만나서 뭐 친구처럼 지낼 수 있다든지 재회를 하신다든지 이런 운들도 있습니다. 뭐 경자생 분들도 아직도 마음은 청춘이잖아요. 내가 이런 말 하면 너무 웃길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경자생 분들도 그런 좋은 운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년에 좋은 분들 만나서 마음도 나누시고 뭐 또 외로운 것도 좀 달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자생 여러분들, 아니 우리 근데 이 감독님은 네.
74시 되면은 마음이 뭘 바랄 것 같아요? 74. 내년에 이분들이 74시 돼요. 보통 그러면 그냥 가족 건강하고, 본인 이제 몸 많이 안 아프고, 이런 게 제일 이제 소원이거든요. 마음 안에 있는. 그냥 우리 가족 편안하고, 큰 사고 없고,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바라세요. 무자생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본인의 이제 건강만 잘 유지를 하신다고 하시면, 가족들 간에 뭐 큰 사건, 사고는 없을 것 같아요.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거나. 근데 무자생 여러분들의 윗대로 뭐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다 그러면 상모는 조금 들어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건 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소수이긴 하지만 무자생 여러분들도 아직 이제 경제 활동을 하시거나 뭐 돈을 소일거리라도 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작은 식당을 운영을 하신다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금전의 재수도 나쁘지 않으니까 뭘 팔게 보여요. 근데 이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뭐 가게를 판다든지 집을 하나 판다든지 땅을 조금 파신다든지 문서를 조금 거래를 본인이 갖고 있는 걸 파시는 분들이 좀 보이시거든요. 그런 파는 거에는 재수가 조금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쥐띠 여러분들을 종합적으로 봐드렸는데 올해 경자년이 너무 힘드셨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3개월 잘 버티셔서 내년에는 본인들의 운세가 어떨지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급한 마음에 한번 찍어봤습니다. 오늘부터 매일매일 이제 찾아볼 테니까 띠별 운세도 재밌게 봐주시고요. 다른 또 이제 요새 사건 사고들도 많잖아요. 네네. 뉴스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실력님 공수 받아서 그대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